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나무 이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을 모아 조각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어 드릴게요. 유년의 조각보 이현희. 첫돌 지나고 조금씩 걸음마를 뗄 무렵의 일이다. 시골 마을에서 한참을 걸어 나와 양평 읍내로 가려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 엄마는 밤새 아픈 나를 업고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께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배 안에서 보니 왼쪽 뒤꿈치가 바닥에 닿지 않고 깍지발을 했다고 한다. 열이 날 때는 주사를 맞으면 안 되는데 의사의 부주의인지 나의 운명인지 그만 소아마비에 걸리고 말았다. 지금 같으면 의료사고니 뭐니 시비를 가리겠지만 순박하다 못해 바보같이 착한 시골 사람들이 감히 의사를 상대로 싸울 엄두나 내었겠나. 그 뒤 25 젊은 아버지의 항변은 고작 병원 쪽을 외면한 채 걷는 게 전부였다. 평생을 그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단다. 엄마는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어디가 용하더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를 들쳐 업고 내달렸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어떤 할머니가 다리를 주물러 고친다며 달포가량 우리 집에 기거했던 일이다. 종아리며 넓적다리 등 여기저기 얼마나 주물러 댔는지. 시퍼런 멍과 손톱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고 나는 아파서 자지러졌다. 차도가 없자 야반 도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몸이 약한 나는 9살에 입학했다. 학교까지 가려면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내 걸음으로 1시간 반 넘게 걸어가야 했다. 3살 위 언니가 내 가방까지 둘러매고 다니다가 궂은 날에는 아버지나 엄마가 업어다 주셨다. 아버지 목덜미에 흐르는 땀을 보며 후후 입김을 불었다. 어린 마음에 그렇게 하면 시원할 거라 생각했지만 더운 입김이 어떠했을지는 나중에야 알았다. 넓은 등에 엎여 바라보면 들판과 나무가 느릿느릿 지나갔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산의 능선이 흔들리며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아버지 냄새를 맡으며 까무룩 잠이 들기도 했다.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 나를 업고 개울물을 건너던 엄마와 떠내려 간 적도 있었다. 학교에 가려면 갑바고개라 불리던 큰 고개를 하나 넘어야 했다. 길섭에는 갓난 아기 베네쪼걸이나 지프로 만든 인형이 있었다. 그 위에는 동전도 몇 입 놓여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 두면 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혼자 고개를 넘으려면 어찌나 무섭던지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걸음이 느린 나는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 어떨 땐 친구들이 먼저 못 가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쓰기도 했는데 그건 바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였다. 읽은 동화책에 살을 붙이고 내용을 꾸며 엿가락처럼 길게 느리다 보면 어느덧 집에 도착했다. 가끔 운이 좋은 날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우체부 아저씨가 뒷자리에 태워주셨다. 나를 따돌리고 가버리던 아이들을 앞지를 땐 의기양양해져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지금도 집배원을 보면 좋은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마음에 새겨진 그때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오빠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쌀을 팔아 자전거를 샀다. 부모님은 당시로서는 꽤 비싼 자전거를 고민 끝에 사기로 한 것이다. 오빠는 일찍 집을 나서서 나를 내려주고 반대 방향인 중학교로 갔다. 당시 흔치 않은 자전거를 타며 본래의 목적인 다리 저는 여동생을 태우고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쯤은 기꺼이 감내했던 것 같다. 뒷곁에는 채송하며 상사화 등 갖가지 꽃들이 즐겨 피었고 담벼락 밑에는 부추며 호박이 자랐다. 나는 야리야리 고운 빛깔의 채송화가 좋았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물이 펌프로 바뀌었다.
물을 몇 바가지 넣고 부지런히 펌프질을 해도 힘이 딸리면 몇 번이고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해야 했다. 그러다가 물이 나오면 얼마나 뿌듯하던지. 우물물이라 퍼 올릴수록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졌다. 그 물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어른이 된 후에야 알았다. 가만히 읊조릴수록 참 예쁜 말이다. 나는 누군가의 마중물이 된 적 있었나 생각해 본다. 무더운 여름날, 아버지는 논두렁에 풀을 깎거나 꼴을 한 짐 해오고 나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등목을 했는데 내가 해드리는 걸 특히 좋아하셨다. 부엌에서 풍구질 하는 일은 종종 내 몫이었다. 왕겨를 집어넣고 풍구를 돌리면 꽃이 피어나듯 불이 붙었다. 불이 타고 나면 까맣게 된다. 한 움큼 더 집어넣고 부지런히 돌리면 다시 빨갛게 피어났다. 나는 아궁이를 들여다보는 게 좋았다. 밤과 낮, 슬픔과 기쁨, 빛과 그림자 등 삶의 양면성을 이때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바깥 변소에는 구더기가 들끓었다. 한겨울엔 똥더미가 쌓이면서 탑이 만들어졌고 얼어붙은 채로 자꾸 올라오는 통에 궁둥이에 닿을까봐 옆으로 돌려가며 똥을 누웠다. 외양간에는 커다란 암소가 살았다. 하루는 수의사가 와서 손을 집어넣고 인공수정을 시키고 갔다. 한 번에 수태되는 적도 있지만 여러 번 시도해야 했다. 어느 초여름날 오후 드디어 소가 새끼를 낳았다. 아버지는 이웃집 아저씨와 송아지를 잡아당기며 신랑이 끝에 간신히 빠져나왔다. 어미소는 산고의 고통도 잊은 채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는 새끼를 열심히 핥았다. 잠시 후 송아지가 휘청휘청 일어나더니 조금씩 걸음을 옮겼다. 심지어 뛰는 신용까지 하는 거다. 송아지 털이 황토색 벽에 반쯤 내려앉은 해질녘 볕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며 나는 마냥 들떠 있었다. 아버지는 어둑새벽에 쇠죽을 끓이셨다. 쌀겨와 집더미 등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고 아침잠을 깨우는 건 바로 그 냄새였다. 김이 뽀얗게 오르는 쇠죽을 통나무로 만든 기다란 여물통에 넣어주면 소는 알아서 천천히 식혀 먹었다. 나는 틈만 나면 외양간으로 달려가 송아지를 만져보고 싶어 애가 달았다. 영 곁을 주지 않다가도 선심쓰듯 한 번씩 손을 핥아주었는데 그 느낌이 깔깔했다. 낮에는 바깥마당 한쪽에 소를 묶어두었고 닭들이 고고거리며 송아지와 놀았다. 아궁이에 인걸불과 숯은 화로에 담겨 안방으로 옮겨졌다. 저녁 무렵이면 시커먼 숯이 하얗게 되어 미적지근한 온기만 남는다. 나는 그 화로를 끌어안고 인두로 재를 눌러 갖가지 무늬를 만들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유독 기니 나만의 시간을 어떻게든 가지고 놀아야 했다. 빈집은 고즈넉하고 외로웠지만 나만의 우물을 들여다보며 오히려 그 시간을 즐겼던 것 같다. 마당을 가로지른 빨랫줄이 휘어지며 물방울이 떨어진다. 흙마당에 왕관 모양의 동그라미가 패이고 바지랑떼는 잔뜩 힘을 주며 버틴다. 뒷마루에 앉아 햇살을 손에 잡으며 놀던 아이는 알고 있었을까? 아주 먼 훗날 담담하게 그 시절을 떠올리는 중년의 내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다. 추억은 지난 날의 기억이지만 현재의 나를 잊게 한 삶의 조각이다. 생각해보면 시골에서 자랄 수 있었던 건 축복이다. 계절마다 다른 그림을 보여주는 앞산과 들판, 저수지가 있는 마을을 무대로 내 어린 시절이 펼쳐졌다. 한쪽 신발은 금방 해지고 다른 쪽 신발은 앞쪽만 닳았다. 뒤꿈치는 땅에 닿지도 않으니 신발 바닥 무늬가 늘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버리려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린 시절을 하나씩 긁어 모아
조각볼을 만든다. 얇게 솜을 누벼 이불을 만들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얼룩진 곳도 있지만 나의 중년을 따뜻하게 덮어준다. 지나고 나니 시골 생활도 아릿한 통증도 서러운 날도 모두 아름다웠다.